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급 반전과 사이다가 터져나온 드라마 판사 이한영 4회 줄거리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회에서 시작된 120억 보험 살인 사건은 이한영의 치밀한 설계 덕분에 그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죠. 알고 보니 박혁준과 김가영 사이에는 정말 지저분한 내막이 있었는데 원래 박혁준은 김가영의 사촌인 김선희와 연인 사이였지만 김가영이 박혁준을 뺏기 위해 가짜 임신 테스트기로 그를 속였던 것이었네요.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혁준은 분노에 차서 김가영을 죽이고 보험금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인데 이한영의 이 신들린 재판을 지켜본 강신지는 한영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그가 이미 백이석의 사람이 된 건지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한영은 백이석의 비참한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생에서 백이석은 대법관이 되지만 사법폭풍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추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영은 일부러 백이석이 지금 대법관이 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종국에는 백이석과 한 배를 타야만 강신진이라는 거악과 맞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자신이 강신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백이석을 온전히 사법부에 남겨두고 자신을 지켜줄 우산으로 쓰려는 한영의 이 치밀한 전략은 정말 감탄이 나오죠. 한편 한영이 기억하는 또 다른 거대 사건이 송나연 기자의 전화를 통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썼다는 소식이었어요. 이한영은 그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병역비리 장부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마침 강신진 역시 이 사건을 전해 듣고는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면 큰일이라며 자신의 비밀 킬러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려요. 사실 그 장부는 한국병원장 이창효의 집에서 비밀리에 관리되던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면제 조작 신검 기록부였던 거죠. 이 와중에 해날 로펌의 유세희는 후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는 약점 때문에 고민하던 중 자신을 대신할 얼굴마담 변호사로 이한영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연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한영은 가혹행위를 당할 뻔한 나연의 아버지를 극적으로 구해내고 무례한 경비원들에게 시원한 참교육을 선사하죠. 그리고 절친이자 사채업자인 석정호에게 장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석정호의 음지 인맥을 통해 절도범들을 찾아내지만 그들은 장부를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린 뒤였죠. 한영은 절도범일과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며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장부는 폐지 줍는 노인이 가져갔고 그 노인이 우연히도 한영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 장부를 팔아들이면서 운 좋게 한영의 손에 들어오게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한영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장부 속 병역비리를 폭로하며 고위층 자제들의 추악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다시 한번 국민적 스타 판사로 우뚝 서게 되죠.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이한영의 콩로 때문에 강신진이 쥐고했던 비밀 USB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데 강신진은 오히려 이런 한영을 더 탐내며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게 돼요. 이한영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그가 건넨 손을 덥석 잡으며 호랑이골 깊숙이 들어갈 결심을 하는 것 같네요. 과연 한영의 이 위험한 도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 전개네요. 다가오는 5회에서는 강신진의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심리전이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 같네요. 대한민국 서법부의 절대 권력인 강신진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해 병역 비리 장부를 무용지물로 만든 한영의 대담함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자신의 사냥개로 길들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강신진은 한영에게 자네는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라며 내 사람이 되겠냐는 독이 든 성배를 건네고 한영은 전생에 그 처절했던 배신과 극단적 선택의 순간을 떠올리며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냥개의 눈빛으로 그 손을 잡으며 본격적인 첩보전을 시작할 것 같네요.
하지만 강신지는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기에 한영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우동진 부장판사의 비리를 적당히 덮으면서도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판결을 내리라는 아주 까다로운 첫 번째 임무를 맡길 것으로 보여요. 동시에 민사 단독 재판부로 자리를 옮긴 한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어린이집 교사 최희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맡게 되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절규하지만 가해자는 이미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라 한영이 강신진의 감시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롭게 해결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향후 전개를 더 깊이 예측해보자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백이석 법원장의 운명인데, 한영은 전생에서 백이석이 대법관이 된 후 거대한 사법폭풍에 휘말려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번 생에서는 백이석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이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배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백이석을 사법부에 온전히 남겨두어 훗날 강신진을 무너뜨릴 때 결정적인 우군으로 쓰려는 한영의 치밀한 보호 전략이자 잔혹한 자해라고 분석되네요. 유세이와의 관계 또한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고도의 길들이기 과정이 펼쳐질 텐데, 한영은 해날 로펌의 후계자 자리를 갈망하는 유세이의 야망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녀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며 결국 그녀를 강신진과 유선철 사이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치명적인 변수로 활용할 것 같네요. 또한 중반부의 가장 큰 산인 유성전자의 산업재해 사건은 강신진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송나연 기자와 석정호의 활약이 눈부시게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은 판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법정 현장 검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어 기업이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을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 같네요. 결국 이한영이 호랑이굴을 선택한 이유는 성벽 밖에서 두드리는 것보다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이며, 강신진의 비밀 요원과 킬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한영의 모습은 마치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감시했던 김윤혁을 역으로 자신의 첩자로 만드는 이중 스파이 작전 또한 이번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는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한영 특유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집에서는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리는 따뜻한 아들의 모습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법정에서는 자비 없는 심판자로 군림하는 이한영의 두 얼굴이 극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한영이 설계한 이 거대한 복수의 그물에 강신진이 언제쯤 걸려들게 될지, 그리고 유세인은 과연 한영의 진정한 연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이한영의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측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회차에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